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가속하는 용기 속에 들어있는 가속하는 그릇 속에 담긴 어떤 유체 수면에 대해서 유체 수면 높이, 유체 수면 또는 수면 높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얘가 어떤 수레 위에 이렇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뚫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에는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이 수레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물의 높이를 예를 들어 요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레가 가속을 할 겁니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어떤 A에 가속도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점점점 빨리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이 상황 말고 그냥 그릇에 담겨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그릇에 물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렇게 담겨 있다. 그리고 수레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가속하게 되면 우리 경험상으로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 경험상으로 얘가 일정한 가속도로 가게 되면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수면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속도 A.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뭐를 알고 있냐면 알 수 있냐면 요 기울어진 각도, 그러니까 수평면으로부터 기울어진 각도 요 세타라고 하면 요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수면 있죠? 요 수면을 가져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깥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수면을 본다고 생각해 봐요. 수면 위에 있는 어떤 물방울 하나를 본다고 하면 이 물방울을 하나의 물체처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물방울은 이 경사가 일정하다면 그릇과 함께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물방울을 이렇게 두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물방울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어느 쪽으로? 자, 이 물방울의 질량을 그냥 m이라고 둡시다. 이 m은 소거될 거예요. 자, 아래쪽으로 mg의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또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자, 이 수면 이렇게 이 수면 빗면처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유체들이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질량 m인 물방울에 작용하는 힘. 자, 어떻게 줄 수 있냐면 수직하게 줄 수 있죠. 이게 평평하니까 수직하게 이렇게 주는 힘을 뭐 n이라 둬도 되고 그냥 f라 둬도 되겠어요. f라는 이런 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외에 이 물방울에 작용할 수 있는 힘은 있는가? 떨어져서 줄 수 있는 건 중력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접촉력이니까 옆에 있는 유체들이 주는 힘 이 F밖에 없죠. 저항력이 없다면 자, 그럼 이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위아래로는 이 물체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뭐도 이 각도도 세타가 돼요. 그래서 F 코사인 세타 저 위쪽 방향으로 향한 힘의 성분은 mg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 F의 사인 성분이죠. F 사인 세타. 자, F 사인 세타란 힘이 F 사인 세타란 힘이 이 물방울을 오른쪽으로 A의 가속도로 가속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나누면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G분의 A가 되죠. 따라서 세타는 G분의 A가 되고 그죠? 세타는 아크 탄젠트 G분의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속도로.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같은 논리로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도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기울어진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얘가 A의 가속도로 간다면 이 각도 자, 이 각도 있죠. 수면에 기울어진 요 각도는 세타는 역시나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아크탄젠트 G분의 A
만약 A가 4분의 1g라면 오른쪽으로 가속 약 한 2.5m/s 제곱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세타는 아크탄젠트 4분의 1 이런 값이 되게 되죠. 단순히 이렇게 각도를 구하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관성력 개념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는 관성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 수면이 기울어진 문제, 그리고 이렇게 가속하는 개 내부에서의 어떤 유체에 의한 압력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관성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관성력. 자, 관성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관성계하고 비관성계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버스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버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버스 안에 어떤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버스 손잡이가 있어요. 근데 얘 정지해 있을 때는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와 있겠죠. 근데 이 버스가 오른쪽으로 가속도 A로 이제 일정 가속도로 가속하게 되면 이 손잡이가 뒤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쭉 넘어가서, 그래서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손잡이 있죠. 손잡이의 어떤 운동은 관측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단 이 버스 안에 버스와 함께 가속하는 사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지면에 이렇게 서서 이 버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을 A라고 하고, 이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을 B 관측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상황이 다르죠. A 관측자가 보면 이 손잡이 있죠. 손잡이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그렇습니다. 이 오른쪽으로 A의 가속도를 일정하게 가속 운동하죠. A 관측자가 보면 손잡이는 가속 운동합니다. 가속 운동. 근데 이번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보면, 관측자가 보면 손잡이는 세타라는 각도만큼 기울어진 상태에서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우리가 A 관측자는 우리는 이제 간성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성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B 관측자, 즉 가속 운동하는 어떤 계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비관성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을 해요. 자, 그러면 관성계와 비관성계의 어떤 구분 기준은 뭐냐? 관성계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을 하고 비관성계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은 뭐냐면 F는 mA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쓰면, 자, 이때 이 F는 어떤 힘이냐면 실제 힘. 자, 실제 힘이라는 것은 어떤 힘이 있다면 힘을 주는 누가 있어야 돼? 주체가 있어야 돼. 주체. 예를 들면 중력.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죠. 지구라는 주체가 힘을 작용하죠. 그래서 중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어떤 힘을 준다면 실제 그 힘을 주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버스 손잡이가 있을 때 손잡이에는 지구 중력도 작용하지만 뭐가 또 있어요? 줄이 매달려 있죠. 줄이 이 손잡이에게 힘을 주죠. 그건 뭐냐면 장력. 이런 것들은 실제 힘입니다. 그죠? 실제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무조건 가속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A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손잡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얘 작용하는 힘을 분석해 보면 자 줄이 장력을 T라고 합시다. T.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뭐가 있냐면 중력 mg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보면 이 물체는 이쪽 성 Y축으로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이 각도가 아까 세타라고 했습니까? 이 각도도 세타예요. 자 그러면 뭐가 생기면 T 코사인 세타는 mg. 그렇죠.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mg가 힘이 작용하는데 이쪽 방향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t의 코사인 성분이 mg와 같아야 된다는 건 자명합니다. 또 이 물체가 어느 쪽으로는 바깥에 있는 있는 사람이 보면 이 버스와 함께 간 A로 움직이죠. 따라서 t 사인 세타는 ma가 돼요. 그죠? ma. 그래서 이 사람 그렇구나. t 장력의 y축 성분이 mg와 같아서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고 어느 쪽으로만 x축 방향으로만 가속 운동하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A의 입장입니다. 실제 뭐예요? T의 어떤 성분이 수평 방향 성분이 남아 있으니까 당연히 가속을 해야 되죠. 실제 힘이 있으면 가속을 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뉴턴 운동법칙이 성립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B를 보세요. B는 자 B의 입장에서 보면 B는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자 B가 볼 때 T라는 힘이 있고 뭐예요? mg라는 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결과를 이제 해보면 나눠보면 이게 뭐였냐면 T 코사인 세타였고 이게 T 사인 세타였어요. 그죠? 자 실제로 그러면 앞에서 보니까 이 두 개의 힘은 같으니까 B가 봐도 정지해 있는 건 자명합니다. 근데 뭐예요? 이 물체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B가 볼 때는 정지해 있는 거예요. 어라?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으로 실제 힘이 작용하는데 정지해 있어요. 그 말은 이쪽으로 T 사인 세타의 힘이 오른쪽 작용하는데 정지해 있다. 아까 T 사인 세타가 얼마였냐면 MA였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오른쪽으로 MA의 힘이 있는데 얘가 정지해 있어? 그럼 반대쪽으로 얼마의 힘이 MA의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근데 이 힘을 실제로 주는 주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쵸? 실제 힘은 이거밖에 없어요. 즉 실제 힘이 작용하면 가속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물체는 그 B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물체가 정지한 것처럼 보이죠. 즉 F가 있는데 뭐예요? 가속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가속하는 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힘을 느끼게 되냐면 가상의 힘이에요. 가속하는 방향과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자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자 어떤 물체가 있어. 자 항상 비관성계에 있는 사람은 가속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는 것처럼 여겨진다. 자 이 말은 자 여기에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어떤 질량 m인 물체가 있습니다. 이 바닥에 마찰이 없어요. 그럼 이쪽으로 A의 가속도를 움직이면 이 사람은 버스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이 물체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어때요? 바닥에 마찰이 없으니까 중력만 작용하고 수평 방향으로 힘이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 A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정지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버스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B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이 원래 물체가 자기로부터 이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다가 이만큼 거리로 다가왔죠. 즉 뒤쪽으로 물체가 다가온 것 같아요. 어떤 가속도로? A의 가속도로. 어떤 질량 m인 물체가 자신한테 A의 가속도로 움직였으니까 이 사람은 이 물체에 MA라는 힘이 작용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즉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가속도 운동하는 어떤 관측자는 자기가 가속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 내가 m인 물체를 보면 스몰 m인
이 물체를 보면 이 물체에 가속하는 내가 가속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ma 힘을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자,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손잡이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속도 운동하는 요 개 안에 들어있는 타고 있는 어떤 B라는 관측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관측자가 볼 때는 자 여기가 T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mg의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얼마의 힘이 자 이게 질량이 m이고 이쪽으로 가속도로 간다면 이 B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으로 ma의 힘이 작용하는 거 똑같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어느 쪽으로 지금 정지해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도 뭐예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요 두 개의 힘을 합력을 구하면 m의 a 제곱 더하기 mg의 제곱이 그죠? 제곱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루트를 씌운 이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똑같이 느껴지죠. 자 그러면 m에다가 우리가 루트 g 제곱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뭐예요? t와 같죠. 근데 우리가 어떤 물체가 가만히 매달려져 있으면 이렇게 매달려져 있으면 t 이꼬르 mg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뭔 말이냐면 이 실은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멈춰져서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중력이 아래쪽으로 g만큼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얘 같은 경우 얘가 천장으로 생각하고 이쪽 방향으로 얼마에 요게 새로운 중력 가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중력이 G'의 중력 가속도를 가지는 그런 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겉보기 중력이라고 하죠. 겉보기 중력 가속도 요까지 합하면 겉보기 중력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면 이해갑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매달려 있으면 이쪽으로 중력이 G만큼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쪽으로 m에다가 이만큼의 차원을 보면 G 제곱 A 제곱이니까 G의 차원하고 같죠. 이만큼의 어떤 중력 가속도를 가지는 개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우리가 유체 문제로 한번 다가와 봅시다. 다시 돌아오면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울어진다 그랬죠. 얼마만큼 기울어지는지는 얘기를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이렇게 A로 간다고 하면 중력이 어떤 거예요? 자 이쪽 방향으로 수직으로 작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면이 있으면 중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수면이 수면에 항상 수면은 중력이 수직한 방향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력이 비스듬한 방향에 있으면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쪽으로 중력이 어떻게 g 제곱 더하기 a 제곱 루트인 어떤 새로운 중력이 작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수면이 되는 거고 마치 이렇게 임의로 잘라보면 어디가 얘가 수면으로부터의 깊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따져보면 어디하고 이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압력이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자르면 요 부분하고 요 깊이하고 압력이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를 P0라고 한다면 P0라고 하고 요 물의 밀도가 로우라고 하면 요 지점의 압력은 요 깊이의 압력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자, 요 길이를 곱해야 되는 거죠. 요 길이. 그러니까 요 높이 h가 아니라 뭐를 곱해야 된다고요? 요 깊이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요 지점의 압력을 P'라고 한다면 P'는 P0 더하기 로우 G도 G가 아니라 뭘 써야 되죠? G는 앞에 썼던 G
L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 P0 더하기 로 그 다음에 루트 만약에 A로 가속하니까 G제곱 더하기 A제곱에 L 이렇게 써야 요 P 다시 지점의 압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수면이 기울어지면 자 기울어진 이유는 중력이 마치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겉보기 중력을 취급을 해주는 거고 수면으로부터의 어떤 수직 깊이 L이 중요해지더라. 자, 이 부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기를 바랍니다.